칭찬의 경륜을 예전에는 찬동이라는 말로 쓰였던 시험이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찬동이 좀 어려운 말이어서 칭찬이라는 시험으로 바뀐 거. 그래서 칭찬의 경륜을 요거는 누구에게? 상대에게 말 그대로야. 칭찬은 좋은 건 극대화하고 비방, 나쁜 건 최소화하는 말하기를 칭찬의 경륜이라고 한다. 그래서 칭찬의 경륜 예를 들어 보면, 자, 우리 승우가 어제 발표 연습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오늘 발표가 그게 뭐니? 왜 그렇게 떨어?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 그러자 서연이가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 발표가 어때서? 내 가슴 안 들었을 것 같아? 라고 지금 승우는 아까는 되게 좀 좋은 말을, 아까도 나쁘게 했구나. 똑같아. 승우가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상대의 좋은 점을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잘못만 지적하면서 비방하고 있지. 칭찬하지 않고. 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뭐 하게 되는 거야? 상대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만들고, 반대로 오른쪽에 속죄 보자. 어제 발표 연습 많이 해서 그런지 오늘 발표 정말 잘하더라. 이해가 잘 되었어. 조금 떠는 것 같긴 했는데 너였으니까 그나마 그 정도지. 다른 사람 같으면 더 힘들었겠다. 이런 식으로 이 칭찬이 대부분이야. 그래서 속죄처럼 상대에 대한 비방을 최소화하고 칭찬을 최대화하는 거. 그래서 뭐 하는 거? 잘한 점을 먼저 칭찬하고, 물론 칭찬만 하게 되면 이것도 좋진 않아. 그래서 중간에 뭐가 있었어? 조금 떠는 것 같긴 했는데 라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완곡하게, 개선점을 완곡하게 말하는 거.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말하기를 뭐라고 한다? 칭찬의 경륜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예전에 우리 화법에서 이런 게 있었어.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그 샌드위치 기법이 뭐냐면, 샌드위치가 빵이 있고 속이 들어있고 다시 빵이 이렇게 있는 게 샌드위치잖아. 그랬을 때 일단은 칭찬을 먼저 하고 중간에 뭔가 개선할 이야기를 끼워 넣은 다음에 다시 마무리도 칭찬으로 마무리를 지으면 뭐 하게 되는 거야? 이 친구는 시작도 칭찬이었고 끝도 칭찬이었기 때문에 기분이 상하지 않고 중간에 뭐는 전달할 수 있어서 개선점은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말하기 기법을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해요. 석재가 잘 봐. 정말 잘하더라, 이해가 잘 되었어, 칭찬으로 시작을 했어. 조금 떠는 것 같긴 했지만 개선점을 얘기했어. 너였으니까 그나마 그 정도만 떨었을 거야 라고 칭찬을 끝냈어.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것? 상대에게 이렇게 칭찬과 비방을 동시에 할 수밖에 없다면 뭐 해줘야 돼? 이렇게 샌드위치 기법으로 중간에 넣어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 보자. 이렇게 석재처럼 상대에 대한 비방을 최소화하고 칭찬 최대화하는 걸 칭찬의 경륜이라고 할 때 중요한 점이 있어. 아주 중요한 점. 뭐냐면 마지막이야. 그런데 진심이 담기지 않은 칭찬은 오히려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 주의해야 된다. 유의할 점. 항상 칭찬을 뭐 해야 돼? 진심을 담아서 칭찬을 해야 돼. 그냥 말로만 잘했어, 되게 잘하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담아가지고 어떤 점이 좋았는지 진심을 담아 얘기하는 것이 좋은 칭찬이라는 거 기억을 해야 되겠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칭찬의 경륜까지 받고, 자, 오른쪽에 물론 두 개가 섞여있긴 하지만 핵심 정리. 관용의 경륜에서 서연과 지혜의 태도를 보면 서연은 선생님의 탓, 지혜는 자신의 탓.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서연이는 관용경륜을 어겼고 지혜는 관용경륜을 지켰고,
그래서 결국은 이익과 부담 측면에서 상대 이익을 극대화, 부담 최소화, 왼쪽 걸 요령의 경륜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자신의 이익은 최소화, 부담을 극대화하는 것을 마찬가지 관용의 경륜이라고 한다. 승우와 석진을 비교해보니까 승우는 잘못을 지적하며 비방만 했어. 불쾌감을 줬어. 반면 석재는 칭찬한 후 개선할 점을 완곡하게 말하고 마지막 마무리도 칭찬을 끝냈기 때문에 칭찬의 경위를 따른 표현이었다. 자, 이것만 꼭 보자. 자신의 이익을 최소화하는 것. 그 자신 마음은 무조건 뭐야? 관용 아니면 겸양이거든. 그랬을 때 이건 관용이 될 것이고 이익 부담이었기 때문에 칭찬해야 될 상황에서 칭찬하지 않는 것은 칭찬해야 되는 칭찬하지 않았어. 비방만 했어. 그럼 뭐 하게 되는 거야? 칭찬의 유형을 지키지 못한 것이 되겠지. 5. 그다음에 상대에 대한 비방은 최소화하고 칭찬을 최대화하는 말하기가 칭찬의 경륜이다. 자, 오른쪽에 학위 문제 풀어보고 풀이한 다음에 그 다음 겸양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풀어보자. 선생님이 예전에 실험을 하나 했었어. 무슨 실험을 했었냐면 수능 국어 45문제를 원래 80분 안에 푸는 게 원래는 우리 정규적인 시험의 시간이야. 요거를 어떤 친구들한테 그 고3 대상으로 해가지고 3시간을 준 적이 있어. 토요일날 오전에 선생님이 토요 특강 하는 시간 하라 해가지고 학교에서 자, 내가 한 번도 안 풀었던 문제지. 이거 이무숙 씨 풀어본 사람? 한두 명이 손 들더라고. 나가기는 풀지 말고. 이거 풀었으니까. 자, 처음 봤지? 꽤 어려운 문제야. 자, 이제부터 시작. 선생님 시간 3시간 줄게. 왜요? 3시간 줄게. 3시간 좀 풀어봐. 풀었는데 상당히 점수가 좋게 나왔습니다. 뭘 말하는 걸까? 국어 문제는 시간만 충분하면 꽤 많이 맞추는 문제예요. 수학은 어때? 아무리 시간을 많이 줘도 내가 이 문제가 뭘 원하는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공식이 뭔지 모르면 아무리 시간을 많이 줘도 못 풀어. 영어도 마찬가지겠지? 국어는 우리말이기 때문에 우리 글이기 때문에 시간만 많이 좀 풀 수 있단 말이야. 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문제를 풀다가 3번처럼 고난도 이런 말 또는 모의고사나 수능 볼 때 3점, 100점 3점짜리 이런 거 나올 때 애들은 뭐 하는 줄 알아? 당황을 해. 이거는 마치 수학처럼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 문제여서 내가 뭔가 알고 있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 수 없구나라는 심적 부담감을 느끼면서 그 문제를 탁 접한 순간 애들이 겁먹고 떨리게 된단 말이에요. 국어 문제 3점짜리 국어 문제 고난도는 뭘 의미하는 줄 알아?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문제일 뿐이야 라는 뜻이에요. 시간을 좀 더 들여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돼요. 한번 먼저 풀어볼게. 시훈이가 다음 주에 동아리 공연 포스터에 넣을 그림을 누가 그리면 좋을지 얘기해보자 하자 은수가 나는 빼줘.
그림을 누가 그릴까? 나는 빼줘. 그림을 그리지 않겠다지. 뭐 하는 거야? 내가 그림을 그리는 그 부담감을 지지 않겠다잖아. 그럼 자신의 부담을 나는이라는 자신의 부담을 뭐 해버렸어?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최소화시켜버렸지. 그럼 일단은 뭐 하는 거야? 자신의 부담을 줄였기 때문에 관혈경유를 어긴 거고 만약에 고치면 어떻게 해줘야 돼? 관혈경유를 내 탓이오가 나와야 돼. 내 탓이오. 내 탓이 뭐야?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러는데 내가 그림에 손재주가 없어서 그러는데 라고 자기 탓으로 돌린 다음에 뭐 해주는 거야? 상황을 얘기하면서 상대방이 완벽하게 얘기해줘야지. 그러면 몇 번이 돼야 돼? 3번이 돼야 돼.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러는데 자신의 탓 돌리면서 내가 해줄 수 있을까? 나는 대신에 다른 걸 할게. 이런 식으로 자신의 부담을 다시 뭐 하는 거야? 내가 홍보 문구를 맡을게라고 부담을 다시 높이는 이런 말하기를 관용의 경유라고 한다. 조금만 시간을 더 들이면 되는 거야. 1번, 2번 푸는 것보다. 1번, 다 3번이지. 서연은 선생님께 자신의 이익을 최소화에 표현하고 있다? 서연이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데? 자신의 이익을 최소화한 게 아니라 자신의 부담을 최소화해버렸지. 그치? 상대 타서 돌려버렸잖아. 2번에 4번이죠. 왜? 석재는 지혜에게 뭐 했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말했어? 완곡하게 말했다. 좀 떠는 것 같은데 그래도 너니까 그 정도만 떨었어요 라고 완곡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2번에 4번이 답니다. 1번은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 그 다음에 네 번째 겸양의 경유. 겸양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건 이름이 딴 게 아니라 바뀌었던 게 아니라 원래 겸양이야. 겸손한 태도로 얘기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누구?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신에 대한 칭찬은 최소화하고 뭐 하는 것? 자신에 대한 비방은 극대화해 말하기를 뭐라고 한다? 겸양의 경유라고 한다. 자, 보자. 선생님이 칭찬하죠. 서연아, 발표 자료 정말 잘 만들었더구나. 그래서 내용도 더 잘 전달될 것 같아. 그래서 서연이가 당연하죠. 지가 뭐 못하는 거 보셨어요? 라고 뭐해? 칭찬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자만감을 드러내지. 어때? 이런 데를 딱 들으면 얘기가 어우 밥맛이야 재수없어 이런 느낌 들잖아요. 너무 잘한 척을 하니까. 반면 지혜 볼게요. 지혜야 발표 내용 정말 잘 만들었더구나. 내용도 더 잘 전달된 것 같아 라고 하자 지혜가 아니에요. 부족한 게 많았는데 친구들이 도와줘서 잘 만들 수 있었어요. 칭찬해. 근데 선생님 칭찬해. 자신 낮추어 겸손하게 말하고 있지. 드러내고 있다. 근데 참 이렇게 살면서 이게 힘든 거야. 어디까지는 자신감이고 어디부터는 자만감일까? 애매하지? 그럼 어디까지는 겸손함이고 어디부터는 비굴함일까? 이것도 애매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 같아. 중도를 지키는 거. 그 중심을 잘 잡는 거. 그러니까 살면서 너무 비굴하지도 않고 겸손하면서 자신있게 너무 자만하지도 않으면서 그 중간을 지키는 거, 균형을 지키는 거. 되게 힘들 것 같아. 근데 이게 조금 많이 요즘에는 그래도 우리가 바뀌었다고 봐. 왜 그러냐면 너무 지나치게 뭐 하는 거 겸손한 태도는 너무 지나치게 비굴한 태도를 보고 또 너무 지나치게 뭐 하는 거 자신에 대해 가지고 낮추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때로는 자신의 장점을 뭐 할 수 있어야 돼? 과감하게 상대에게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 자신의 단점도 마찬가지야. 숨기지 말고 상대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솔직함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이 얘기를 어디서 여러분들이 표출하게 되냐면 자기소개서에서 나중에 자기소개서 쓰라 그러면 애들이 그래도 겸손해야 되거든.
사람은 자기 잘한 거 잘났다고만 얘기하면 안 되거든 해가지고 그냥 평범한 얘기를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 친구의 어떤 특색, 이 친구의 장점을 발견하지 못해. 그래서 잘한 건 잘한 걸로 써야 돼. 그러니까 주도적인 것, 내가 열심히 했던 것, 지속적이었던 것은 그대로 이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너무 겸손한 것도 좋진 않아. 그렇지? 그 나영이 담임 선생님은 선생님이 처음 온 분이어서 잘 모르는데 지혜 담임 선생님은 선생님하고 개인적으로 되게 친분이 있는 선생님이야. 되게 친해. 여행도 같이 했고 같은 방을 썼던 사이였어. 오빠가 뭐 얘기하지? 그냥 체육 선생님이랑 체육 선생님이라고? 그 뒷얘기 안 해준 거야 오빠가? 안 친하다. 안 친하다고? 자기랑 아 오빠랑 안 친하다고? 오빠 이상한 거지. 오빠 성격이 이상한 거야 그거는. 그 선생님이 되게 시원시원해. 뭔가 막 꽁해 있고 뭔가 막 수줍어하고 아니면 막 그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야. 완전 토마토 인간이야 토마토. 내가 왜 토마토를 얘기하냐면 수박 겉은 초록색인데 속은 빨간색이지. 사과 겉은 빨간데 속은 흰색이지. 바나나도 겉은 노란데 속은 하얗잖아. 토마토는 어때? 겉이 빨가면 또 빨갛고 겉이 초록색이면 속도 초록색깔. 그러니까 자기 속을 숨기지 않고 그냥 드러내는 사람이야. 말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솔직한 사람, 숨김없는 사람. 그래서 되게 좋은데 지혜는 걱정 없어. 근데 딱 그 선생님에게 혼나는 케이스가 있어. 근데 혼낼 때 겁나 와 나 이 선생님 나 죽이는 거 아니야? 정도로 혼나. 말로. 학생의 본분에 어긋날 때, 개념을 잃어버릴 때 처절하게 혼나. 학생의 본분이 뭔지 알아? 외모. 학생으로서 입어야 될 옷, 학생으로서 해야 될 머리, 학생으로서 해야 될 여러 가지 뭐 얼굴 이런 것 등에 대해 가지고 돌을 치면 치게 되면, 혹은 말버릇, 친구와의 관계에서 특정 친구를 뭐 괴롭히거나 뭐 선생님과 말버릇이 안 좋거나 하잖아. 15개씩 보게 될 거야. 그것만 빼면 진짜 좋은 사람이야. 아마 그 선생님이 머리를 짧게 자르면 그 박서준과 닮았어. 그거 잘생겼거든. 니네 딱 보고 우와 팬덤이 생길지 몰라. 멋있는 사람이야. 자 보자. 서연은 선생님의 칭찬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다음에도 잘할 것이라고 자만심을 드러내고 있고, 지혜는 칭찬에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지혜처럼 자신에 대한 칭찬은 최소화하고 비방은 최대나 말을 뭐라고 한다? 겸양의 경륜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말에 이런 표현이 있죠. 별 말씀을요 아직 부족합니다와 같이 상대의 칭찬을 부정하고 자신을 낮추어 말하는 것이 이해에 해당된다. 그러나 여기도 뭐가 있습니까? 칭찬의 경륜처럼 유의점이 존재해요. 칭찬은 진심이 중요해. 진심어리 칭찬. 겸양은 뭐가 중요할까요? 지나치게 부정하거나 비하하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적당한 수준을 고려해야 됩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겸손해야 되지, 지나친 겸손, 지나친 부정은 결국 자기를 비하하는 것 같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공소성의 원리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동의의 경륜. 이거만 하면 끝난 것 같지? 아니야. 뒤에 순서 교도 원리 남아있어. 짧지만. 자, 볼게. 동의의 경륜은 상대 자신 묶어서 서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최소하고요.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극대화시켜 말합니다. 그러면 서로 생각이 같아진다. 네, 동의의 경륜이죠. 자,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이제 승우가 자, 먼저 서연이가 얘들아 우리 발표 끝난 기념으로 다 같이 피자 사 먹고 가자. 그동안 다들 힘들었잖아 라고 말하자 승우가 난 싫어. 어제 발표 준비하느라 피곤한데 피자 무슨 피자. 난 집에 가서 쉴래 라고 승우는 뭐하고 있습니까? 바로 직접적으로 거절하죠. 직접적으로 일치하지 않음을 드러냅니다.
직접적으로 뭐한다? 의견 차이를 표출하죠. 난 싫어. 그러면 상대에게 뭐하게 돼요? 무한함을 줄 수도 있고 부피감을 줄 수도 있죠. 난 싫어 해버립니다. 반면 석재 보세요. 좋은 생각이야. 자, 요거 좀 꼼꼼히 정리해보자. 좋은 생각이야 라고 일단은 뭐 어떻게 한다? 먼저 상대의 제안에 공감을 표현하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 내가 되게 배가 불러 지금. 근데 친구가 야 학원 끝나고 떡볶이 먹으러 갈까? 엽떡 먹으러 갈래? 제안을 했어. 뭐라고 말해? 너는 보고 난 배불러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상대의 제안에 공감을 표현해야 돼. 좋은 생각. 근데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먼저 상대의 제안에 대해서 공감을 표현해 줘야 돼. 긍정적인 표현을 먼저 해줘야 돼 일단은. 그치? 그러면서 긍정적 효과까지 같이 얘기해줘야 돼. 엽떡 좋지. 그치? 동대문 엽떡. 신동엽 아저씨가 광고하는. 그래서 뭐하고 일단 일치감으로 핀 다음에 좋은 생각이야. 발표 준비하면서 하고 싶은 말도 많았을 텐데 참 좋은 생각이야 라고 공감하면서 긍정적 효과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일치감 높이고 일치점을 높이고 그 다음이죠. 다만 오늘은 조금 피곤하니 내일 가는 건 어떨까? 자, 두 번째 이겁니다. 바로 완충적인 표현. 다만 근데 하지만 그치? 다만 이렇게 좋은데 다만 완충적인 표현을 쓴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오늘은 조금 피곤하니 내일 가는 건 어떨까? 마지막 오늘 말고 내일 가는 건 어때? 상대에게 선택권을 주는 의문문을 사용하게 되는 이 세 가지의 말하기 방법. 이거 순서 기억하셔야 돼요. 상대의 제안을 다짜고짜 싫어 하는 게 아니라 난 싫어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생각이야.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애들 피곤했을 텐데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겠네. 긍정적 효과, 공감. 근데 다만 내가 지금 많이 피곤하거든. 혹은 내 가족과 약속이 있거든. 혹은 내가 어디 가봐야 되거든. 우리 내일 만나면 안 될까? 라고 완충적인 표현 다음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뭘 사용해라? 의문문을 사용해라. 그럼 우리가 이게 여기도 그렇고 핵심이 뭐냐면 상대에게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완곡한 표현이 좋고 또 하나 명령문 같은 것들보다는 의문문이 좋다. 의문문은 뭘 줄 수 있기 때문에 선택권이라고 줄 수 있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이런 방법을 얘기해 주는 게 뭐 할 수 있는 거야? 바로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고 무한하게 하지도 않으면서 일치감을 높일 수 있는 말하기이다. 요거는 뭐가 차이점이 부각돼 버리잖아. 승우의 말하기는. 그래서 밑에 보세요. 승우는 발표가 끝난 기념으로 뒤풀이하지 않은 서연의 제안을 그냥 거절해 버립니다. 그래서 서연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말했기 때문에 상대에게 뭐 불쾌감을 줄 수도 있다, 무한함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의견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석재와 같이 먼저 상대의 제안에 공감을 표현하고 긍정적 효과에 대해 언급하여 일치감을 높인 다음 자신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이때 다만과 같은 완충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어떨까와 같은 선택권을 부여하는 의문문을 사용하게 되면 상대의 감정이 상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에 대한 이야기? 동의의 경율에 대한 이야기죠. 자, 오른쪽에 핵심 정리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칭찬의 상황에서 서연이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자만심을 드러냈기 때문에 겸양의 경륜을 위배했고요. 지혜는 칭찬에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말했기 때문에 겸양의 경륜을 준수한 표현. 그래서 칭찬, 상대에 대한 칭찬을 극대화, 비방 최소화하면 칭찬의 경륜, 자신에 대한 칭찬 최소화, 비방 극대화하게 되면 겸양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대화의 상황에서 서로 제안을 거절해야 되는 이런 상황, 거절 나와 있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 차이가 발생한다면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것보다는 석재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 공감을 표현하고 긍정적 효과에 대해 언급한 다음에 완충적인 표현과 선택권을 부여하는 의문문을 사용하죠. 이게 바로 동의의 경위를 지킨 표현이 됩니다. 나중에 선생님이 주게 될 문제들은 대부분 뭐냐면 대화 상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위를 어겼을까? 어떻게 바꾸는 것이 옳을까 같은 앞에 있었던 그 고난도 문제라고 불렸던 그런 문제 스타일들 있잖아요. 요게 실제 많이 출제된 형태예요. 요런 거 많이 연습해 보면 됩니다. 자, 이것만은 꼭 1번. 칭찬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자만심을 드러내는 것은 겸양의 경위를 어긋난다? 맞죠? 그러니까 자만심함을 겸양의 경위를 어긴 겁니다. 동의의 경륜에 따르면 상대 의견은 무조건 동의입니까? 아니죠. 자기 얘기도 합니다. 하되 어떻게 해야 된다? 완충적 표현 다음에 선택권을 주는 의문문을 쓰면 된답니다. 무조건 동의하면 안 돼. 공산당도 아니고. 알겠지? X. 자, 확인 문제 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일 번 보기에서 민조가 어기고 있는 공수팀 원리. 자, 네가 가장 뛰어났어 라고 칭찬하자. 당연하죠. 제가 원래 잘하거든요. 다음에도 시켜만 주세요. 자만심에 빠져있지. 그럼 겸양의 경위를 얻은 것 4번이고. 자, 2번은 조금 우리가 보자. 여기 지금 진아가 사랑을 주제로 하면 어떨까요? 시인들도 사랑에 대한 시 많이 쓰잖아요 라고 뭔가 시와는 주제 얘기하나 봐. 그랬을 때 새별이가 뭐라고 얘기했어? 진아의 이 제안에 대해 가지고 말도 안 돼, 싫어, 너무 흔해, 이렇게 새별이 뭐 하고 있습니까? 바로 상대와의 차이점을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표출해버렸지. 그러면 이때 새별이는 뭐 한 거야? 동의의 경륜을 어긴 친구. 오케이? 그 다음 윤석이 보자. 사랑이란 주제는 좋은 것 같아요. 공감 표현. 다만 완충적인 표현. 이런 시는 새별의 말처럼 많으니까 이런 내용은 어떨까요? 라고 지금 선택권을 표현 의문문 썼지. 그럼 누구는? 윤석이는 동의의 경륜을 지킨 친구. 오케이? 그 다음 보자. 진아가 좋은 생각이야. 나는 미처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는데 진아는 진심으로 칭찬하고 있지. 진아 칭찬의 경륜 지켰고, 누구도 새별도 마찬가지. 그러게 윤석이는 생각이 참 깊은 것 같아. 그런데 마지막에 윤석이가 동의의 경륜을 잘 지켰는데 뭐 그 정도 가지고 기본이죠. 윤석이 마지막에 뭐 했습니까? 겸양의 경륜을 어기는 말을 했죠. 그러면 핵심은 뭐야? 얘가 이거 잘못했네, 얘가 이거 잘못했네. 잘한 거 가지고 문제는 안 나옵니다. 못한 거 가지고 문제 많이 나오겠죠. 5번이죠. 뭐가 바뀌었습니까? 새별이가 동의의 경륜, 윤석이가 겸양의 경륜이죠. 바뀌었죠, 위치가.
답이 5번입니다. 3번입니다. 바보을 해서 승우는 서영과의 의견 차이가 일치하지 않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냈고 요 키워드 이런 내용만에 들어가는 게 모든 키워드야. 그 다음에 석재는 제 안에 대해서 뭐를 표현해야 된다? 공감을 먼저 표현하고 뭐를 부여하는 의문문? 선택권을 부여하는 의문문. 요거 세 가지네. 그치? 직접적, 공감, 선택권. 됐지? 넘어가 보자. 자, 이렇게 석재처럼 상대와 자신의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고 일치를 최대한 말하기를 동의의 경륜이라고 한다. 내려가 보세요. 상대 의견 중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 공감을 표현하고 순차적으로 이견이 있는 부분, 다른 견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순서가 뭐부터? 공감부터. 그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나중에 말하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입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대화 나누기 해서 2번이 순서 교대의 원리. 중학교 독시 탁구 쳐봤어. 탁구는 혼자서 칠 수 있어 없어? 혼자서 할 수 있는 구기 종목 뭐 있는 줄 알아? 스쿼시 같은 경우. 이거는 벽을 대고 치는 거거든. 테니스 라켓 같은 거 들고 실내에서 그 벽을 맞고 튀어나온 공을 다시 치는 건 스쿼시인데, 테니스건 배드민턴이건 탁구건 특징이 뭐냐면 두 명이 네트를 사이에 두고 서로 넘기고 가 돼야 돼. 이게 이쪽에 랠리가 이어져야 되거든. 대화도 마찬가지야. 한 명만 일방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한 명만 일방적으로 듣고 있다? 수업이나 연설이나 강연은 그럴 수 있어. 근데 일상적인 대화 상황에서는 뭐 해줘야 돼? 말을 주고받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정된 화자, 고정된 첨자가 아니라 첨자, 화자 역할을 수시로 계속 바꿔가면서, 그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순서 교대의 원리라는 거를 잘 지켜야만이 흐름이 자연스러운 대화가 된다요. 그래서 R을 보면 대화는 긴 시간 혼자 말을 하는 연설과는 달리 대화 참여자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대화가 원활하게 전개되기 위해서는 순서를 적절히 교대해가면서 말을 주고받아야 된다. 이걸 순서 교대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 먼저 서연이부터 볼게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 지난 주말에 강원대 다녀왔잖아. 고인들이 엄청 크더라고. 고인들은 화장실의 무덤으로. 아니, 아는 건 좋아. 근데 뭐 하고 있어? 혼자만 10분째 자기 놀러 갔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연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거. 뭐 하지 말아야 되는데? 대화할 때 대화에 독점을 금지해야 되는데, 독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혼자만 계속 이해하고 있는 상황. 자, 그 다음에 나와볼게요. 이번엔 지혜가 어떻게 하고 있어? 석재야, 내 생각은 어때? 아, 석재가 아니고 지혜가 석재구나. 미안해. 석재가 상대가 내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만 하고 있죠. 그래서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그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침묵 금지의 조항을 어기는 석재의 말하기. 세 번째, 윤아죠. 이번한테 소풍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 하다 서열이가 나는 하고 말하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윤아가 말을 끊으며 안동 화해마을 어때? 난 진짜 좋던데. 다른 사람이 말하는 중간에 끼어듭니다. 끼어드는 것. 그래서 끼어들기 금지. 참고로 이러한 끼어들기 금지 조항이 시험 문제로는 제일 많이 출제가 돼요. 그렇죠? 이게 제일 많이 일어나 실제로. 다른 사람이 말을 자르고 할 말 다 못하게 막은 다음에 있어봐, 조용히 해, 내가 얘기할게,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 말을 끊어버리는 건 끼어들기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가장 문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라입니다. 자, 이번에는 누구냐? 재하가 우리 학교 매점에서 떡볶이를 팔았으면 좋겠어. 맞아, 간단히 먹기 좋잖아. 근데 재하가 오늘 국어 과제 정말 많지 않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화제와 관련이 없는 화제를 갑자기 꺼냅니다. 를 제시하는 것. 이거 앞에 있었지. 먹음지. 제일 앞에 있었어. 89쪽에. 얘들아, 다른 얘기를 해버리면 흐름이 끊어져. 그래서 먹음지, 흐름 끊기 금지예요. 흐름 끊기.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화제와 관련 없는 화제를 제시해서 흐름을 끊는 이것과 가장 관련이 깊은 협력의 원리 조항. 뭐가 있었을까? 협력의 원리는 질의 경률, 양의 경률, 태도의 경률, 관련성의 경률이 있었어요. 뭐? 관련성의 경률. 이것과 같은 맥락의 원리입니다. 주제와 연관된 내용만 말해야 된다.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하면 안 된다. 관련성의 경률. 그리고 만약에 국어 선생님이, 1학년 담당하신 국어 선생님이 조금 이런 화법 쪽에 관심도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선생님들 일 경우에 이쪽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낼 수도 있어. 깊이 들어가면. 자,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들어보면 납득이 될 거야. 바로 대화함축이라는 화법 기술이 있습니다. 대화함축. 대화함축이 뭐냐면요, 의도적으로 관련성의 경륜을 어겨요. 근데 이것이 오히려 내용 전달에 효과성을 높일 때 오히려 의도적으로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전달이 효과적인 걸 대화함축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내용 들어보면 이해가 될 거야. 예를 들어 가지고 선생님이 학생이 이런 경우가 있어. 시험 어렵나요? 라고 물어봤어. 만약에 선생님이 너 잠 많아? 어떤 상황일까? 시험 어려워요? 너 잠 많아? 무슨 얘기? 어렵다는 얘기야. 왜? 잠이 많아서 공부량이 부족하면 풀 수 없죠. 근데 내가 어렵게 내겠다. 의도적으로 시험과 잠이라고 지금 주제를 벗어났지. 좀 더 와닿는 거 얘기해 줄게. 학생이 선생님 뭐 다 아는지 모르겠어. 내일 춥나요? 내일 추워요? 라고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너 집에 패딩 있니? 패딩 뭐야? 한겨울에 입는 아주 두꺼운 그 거위털 부스다 이런 거 있니? 왜 물어봐? 왜 이거 얘기했을까? 날씨 물어봤는데 왜 옷 얘기했을까? 얘는 엄청 춥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뭐 했을 때 주제에서 벗어났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시험 엄청 어려워. 잠 못 잘 걸 아마. 얘는 엄청 추워. 너 패딩 껴입고 와야 될 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대화함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화법에서 다뤄지는 내용 중 하나예요. 수준 높은 거긴 한데 그래도 지금 요 마지막 흐름 끊기 금지와 협력의 원리 중 관련된 경륜을 얘기하니까 이것까지는 끼워서 가야 돼요. 이게 선생님 첫 시간에 얘기를 나중에 해주겠다고 한 게 바로 대화함축입니다. 관련된 경륜에서. 아시겠죠? 이해됐지? 자, 자 볼게요.
지금까지 우리는 상황과 대상에 맞게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하는 방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화의 원리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원리의 핵심 바로 뭐다? 예의입니다. 예절. 부탁, 건의, 거절, 사과, 칭찬, 동의 등 다양한 상황에서 대화 원리를 적절히 사용하여 정중하고 공손하게 표현한다면 완곡하고 차분하게 대화를 할 수 있답니다. 핵심 정리 보세요. 자, 첫 번째, 동의 경륜에서 일치와 차이의 측면에서 상대와 자신 서로 간에 일치를 극대화하고 차이는 최소화하는 거 뭐라고 한다? 동의 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동의 경륜을 사용하는 이유와 방법을 보시면요. 대화 초반부터 상대 의견이 자신과 다름을 직접 드러내게 되면 상대의 기분이 상한다. 대화 분위기를 해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표현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상대하고 원활하게 대화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나중에 순차적으로 제시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순서 교대 원리입니다. 순서를 적절히 교대하면서 말을 주고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4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혼자만 오랫동안 말을 한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침묵만 지킨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데 중간에 끼어든다, 진행되고 있는 대화의 화제와 관련된 얘기를 갑자기 꺼낸다 등등 4가지의 사례가 언급이 되죠. 이것만은 꼭 1번입니다. 상대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초반에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게 좋다? 아니죠. X. 두 번째, 대화를 할 때는 대화의 흐름을 잘 살피고 자신의 대화 순서에 유의하며 적절하게 말을 해야 돼요. 혼자만 오랫동안 말하거나 침묵을 지키거나 끊어버리지 말고 순서에 유의하는 것. 세 번째입니다. 대화를 활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진행되고 있는 대화의 화제와 관련된 대화를 끊는 건 좋다? 아니죠. X죠. 기본적으로는 X입니다. 물론 대화 함축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연관된 내용을 꺼내야 돼요. 자, 마지막 확인 문제 3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풀어볼게요. 답들이 다 뒷동네이죠. 한참 가야 돼. 그지? 답들이 대부분 뒷동네 아니야? 1번 보자. 1번 4번이죠. 대화할 때는 뭐 해야 돼? 동의 경륜에서 일치점을 먼저 얘기하고 차이점을 나중에 얘기하는 게 좋다 그랬지. 순서가 바뀌었지. 이견, 다른 점을 먼저 이야기하고 공감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공감을 먼저 이야기하고 이견을 순차적으로 나중에. 2번에 민호만 봐. 앞에 먼저 수지가 놀이공원 좀 가야지. 그 수지하고 그 민호인가 봐요. 아니 니네가 알고 있는 그 연예인 수지하고 민호. 그치? 수지가 놀이공원 갈래? 했더니 민호가 놀이공원 좋지, 재밌겠다. 공감 표현했잖아. 굉장히 효과도 있고. 근데 다만 맞춤제 표현 썼잖아요. 뮤지컬 초대권 2장이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서 뮤지컬 보러 가는 건 어때? 선택권을 표현한 의문입니다. 이게 동의 경륜을 잘 지켰어. 이 얘기만 하면 돼요. 동의 경륜 뭡니까? 5번이잖아요. 상대의 자리를 긍정적으로 언급하며 일치감을 높인 다음에 자신의 견해를 말하는 거. 이번에 5번이고
3번입니다. 순서계도 원리 이거 네 가지가 1, 2, 3, 4번 순서로 나와 있는데 맞아 5번은 뭐 했던 얘기야 얘들아? 동의의 경밀이 갑자기 순서계도 원리에 끼어들어왔지. 그래서 3번도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 대화의 원리와 언어 예절 하나 간단히 봤고요. 다음 시간에 백사 쪽에 이제 문법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표현에서 문법 요소인데 잠깐만 벽오 쪽을 봐봐. 다음 시간에 볼 내용이 뭐야? 높임법, 시간 표현, 피동 표현, 인용 표현 해서 우리가 잠깐 겨울방학 때 조금 했던 그런 문법적 요소들 그게 여기에 지금 많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요. 이 부분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꼼꼼하게 천천히 차근차근 수업을 해드릴게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104쪽부터 해서 정확하고 효과적인 표현 수업 들어갑니다.